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저놈을 찾아야 해. 이러다 다른 마을년들한테 뺏기고 말 거야. 그러게 말이야. 그 크고 묵직한 물건을 어디 가서 또 찾겠어? 충청도 산골 마을 한복판에서 과부들이 모여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지요. 치마를 걷어붙이고 마당을 서성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답니다. 대체 무슨 일로 이 점잖은 과부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사연은 이러하였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이 마을은 참으로 조용하였지요. 옛날 옛적 충청도 깊은 산골 마을에 석이라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석이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답니다. 갓난아기일 때부터 힘이 장사여서 어미의 젖을 빨 때도 보통 아이보다 힘이 셌지요. 자라서는 세 사람이 들어야 할 통나무를 혼자 번쩍 들어 올렸고 장작더미도 혼자서 거뜬히 옮겼답니다. 바위도 손쉽게 굴렸고 황소만 한 짐도 가볍게 지고 다녔지요. 하나 힘만 센 것이 아니라 키도 훤칠하고 어깨도 넓어서 보기에도 참으로 씩씩하였습니다. 얼굴도 미남은 아니었으나 투박하면서도 정직하게 생겨서 밉지가 않았지요. 다만 글을 읽지 못하고 말수도 적어서 마을 사람들은 종종 석이를 우둔하다며 놀리곤 하였습니다. 석이야, 너는 힘만 센 게 아니라 머리도 돌덩이 같구나. 하하, 저놈은 말기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마을 사람들이 놀려대면 석이는 그저 멋쩍게 웃기만 하였습니다. 화를 내거나 대꾸하는 법이 없었지요. 그저 묵묵히 웃으며 자기 할 일만 하였답니다. 석이는 남의 집 일을 거들어주며 품삯을 받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지요. 아침이면 밭을 갈고 낮이면 장작을 패고 저녁이면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추수를 도왔으며 겨울에는 눈을 치우고 장작을 팼지요. 그저 묵묵히 일만 하는 평범한 총각이었답니다. 석이는 마을 어귀에 있는 허름한 초가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었지요. 그래서 늘 외로웠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살아갔답니다. 저녁이면 혼자 밥을 지어 먹고 밤이면 멍하니 달을 보다가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마을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답니다. 과부 월매가 아침마다 얼굴에 홍조를 띠고 나타났고 걸음걸이도 어딘가 어색하였지요. 마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처럼 비틀비틀 걸었답니다. 그러더니 며칠 뒤에는 과부 춘섬까지 비슷한 모습으로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월매 언니, 요새 안색이 참 좋아 보이는구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소? 아이고, 그냥 봄바람이 좋아서 그런가 보오. 월매는 부채질을 하며 얼굴을 가렸지만 그 눈빛만은 감출 수가 없었지요. 뭔가 큰 비밀을 품은 듯한 눈빛이었답니다.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떠돌았고 가끔씩 멍하니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기도 하였지요. 월매 언니, 혹시 재혼할 생각이라도 있는 게 아니오? 아이고, 무슨 소리.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하나 월매의 뺨은 빨개져 있었습니다. 춘섬도 마찬가지였지요.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때도 멍하니 있다가 두레박을 놓치기 일쑤였고 빨래를 할 때도 자꾸만 헛웃음이 나왔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두 사람 뭔가 수상해. 그러게 말이야.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자 이번엔 옆마을 과부들까지 소문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두들 석이를 찾아 헤맸지요.
대체 서기가 무엇을 하였기에 이 많은 과부들이 그를 찾아다니는 것일까요? 사실 그날은 참으로 뜨거운 봄날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지요. 마을 과부 월매가 서기를 찾아왔습니다. 월매는 남편을 여인 지 10년이 넘은 과부였는데 혼자 살림을 꾸려가느라 애를 먹고 있었답니다. 올해 나이 45이었으나 아직도 자태가 고왔고 얼굴에도 윤기가 흘렀지요. 다만 눈가에 깃든 외로움만은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서기야, 아침 진지는 들었느냐? 오늘 우리 집 장작을 좀 패주어야겠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예, 월매 마님.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도끼만 빌려주시면 바로 패드리겠나이다. 서기는 얼씨구나 하며 월매의 집으로 따라갔습니다. 월매의 집은 마을 안쪽에 있는 제법 큰 기와집이었지요. 남편이 살아생전에 장사를 해서 꽤 재산을 모았었는데 홀로 남은 월매가 그 재산을 지키며 살고 있었답니다. 뒤란에 쌓여있는 통나무들을 보니 제법 굵직하였지요. 겨울 동안 쓸 장작을 미리 준비해 두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서기는 도끼를 들고 힘차게 장작을 패기 시작하였습니다. 쩍, 쩍, 쩍.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통나무가 쪼개졌습니다. 서기의 팔뚝에선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날이 더운 탓도 있었지만 힘을 주다 보니 온몸이 달아올랐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서 웃저고리가 흠뻑 젖어버렸지요. 에라, 모르겠다. 서기는 웃저고리를 벗어던지고 맨몸으로 장작을 패기 시작하였지요. 햇살이 서기의 등판을 비추니 땀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단단한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물결치듯 흔들렸지요. 그 모습을 월매가 부엌 창문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기의 단단한 팔뚝과 넓은 등판, 그리고 굵은 허리가 햇살에 반짝거렸지요. 월매는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게야. 참으로 부끄럽구나. 하나 눈은 자꾸만 서기에게로 향하였지요. 10년 넘게 홀로 지낸 과부의 마음에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있었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목이 바짝바짝 말랐지요. 손에 든 국자가 덜덜 떨렸답니다. 한참을 장작을 패던 서기가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뒤란에 돌에 걸려 비틀거리더니 그만 뒤로 벌렁 자빠지고 말았지요. 그 바람에 허리끈이 풀리면서 입고 있던 바지가 흘러내렸고 속옷까지 벗겨지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서기가 황급히 바지를 추스르려 하였으나 이미 늦었지요. 월매가 그 광경을 똑똑히 보고 말았으니까요. 월매는 입을 딱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세상에나 저게 방망이냐, 장작이냐? 저런 물건이 세상에 있다니. 월매가 본 것은 서기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보통이 아니었지요. 월매는 남편과 10년을 살았지만 이런 크기는 처음 보았답니다. 마치 말뚝처럼 크고 단단해 보였지요. 월매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방 안으로 황급히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지요. 손에 쥔 부채질이 점점 빨라졌답니다. 숨도 가빠져서 헉헉거렸지요. 아이고, 나이 50을 바라보는 과부가 무슨 상상을 하는 게야. 부끄럽기도 하지. 하나 월매의 입가엔 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자꾸만 아까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10년 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갑자기 솟아오르기 시작하였답니다. 저걸로 하면 어떤 느낌일까? 남편 것보다 훨씬 크고 단단해 보였는데 월매는 자신도 모르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더 빨개졌지요. 서기는 장작을 다 패고 나서 땀을 닦았습니다. 아까 그 실수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지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월매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기야, 잠깐만 기다려보거라. 일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구나. 들어와서 찬물이라도 한 그릇 마시고 가거라. 아닙니다, 마님. 그냥 가겠나이다. 아니야, 어서 들어오너라. 내가 참외도 썰어 놓았으니 먹고 가야지. 이렇게 더운 날 일하느라 고생했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으냐? 월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나긋나긋하였습니다. 서기는 어쩔 수 없이 마루로 올라갔지요. 월매가 시원한 찬물과 참외를 내왔습니다. 참외는 둘로 쪼개져 있었는데 노랗고 달콤한 즙이 흘러내렸지요. 서기야, 아까 넘어졌을 때 다친 데는 없느냐? 예, 괜찮사옵니다. 정말이냐? 혹시 엉덩이라도 다친 게 아니냐? 제대로 넘어졌던데. 월매가 물으니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 월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지요. 뭔가 깊은 뜻이 담긴 듯 하였답니다. 서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평소와 달리 끈적끈적하였지요. 서기야, 사실 물어볼 게 있는데 말이야. 예, 마님. 무엇이든 여쭈어 보시옵소서. 너는 총각이지? 아직 장가를 못 갔지? 예, 그러하옵니다. 월매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요. 그럼 여자와 함께 밤을 보낸 적도 없겠구나? 서기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과부 마님과 나누다니 참으로 난처하였지요. 귀까지 빨개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서기야, 나는 과부가 된 지가 10년이 넘었단다. 그동안 참으로 외로웠지. 밤마다 혼자 누워있노라면 가슴이 텅 빈 것 같더구나. 옆자리가 너무 차가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월매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눈가에 촉촉이 이슬이 맺혔지요. 처음 몇 년은 그저 남편 생각에 울기만 했어. 하나 세월이 지나니 그리움보다 외로움이 더 커지더구나. 밤이 되면 몸이 달아올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 서기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월매가 계속 말을 이어갔지요. 오늘 아침 내가 넘어졌을 때 본 것이 자꾸 생각나는구나. 그게 진짜냐? 정말 그렇게 크고 단단한 것이냐? 서기는 얼굴이 더욱 빨개지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월매가 슬며시 다가와 서기의 손을 잡았지요. 월매의 손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답니다. 서기야, 오늘 밤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10년 동안 쌓인 내 갈증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 이대로 늙어서 죽기에는 너무 억울하단 말이야.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너도 알지 않느냐? 과부의 밤이 얼마나 길고 외로운지 말이야. 베개를 붙들고 울어도 아무도 없고 이불을 뒤집어 써도 추운 건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오늘 밤 나를 채워주면 안 되겠느냐? 월매의 눈빛이 간절하였습니다. 서기는 당황하였으나 월매의 청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평소에도 월매가 자신을 잘 챙겨주었고 일감도 많이 주었으니까요. 게다가 저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마님께서 그리 원하신다면 소인이 도와드리겠나이다. 월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였지요. 고맙다, 서기야. 정말 고맙구나. 오늘 밤 해가 지거든 우리 집으로 오너라.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오면 된다. 그날 저녁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서기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생전 처음 겪는 일이라 긴장이 되었답니다. 손에 땀이 나고 입이 바짝 말랐지요. 달이 중천에 떴을 무렵 서기는 월매의 집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월매는 머리를 곱게 빗고 고운 치마 저고리를 입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평소보다 훨씬 곱게 단장을 하였는데 뺨에 연지도 살짝 바르고 입술에도 색을 칠했답니다. 서기야, 왔구나.
참으로 고맙구나. 월매가 서기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촛불이 켜져 있었고 이불이 깔끔하게 펴져 있었지요. 방 안에는 은은한 향기가 감돌았는데 월매가 미리 향을 피워놓은 모양이었습니다. 서기야, 오늘은 내가 나를 남자답게 대해 주어야 한다. 알겠느냐? 나를 여자로 봐주렴. 예, 마님. 서기는 떨리는 마음으로 웃저고리를 벗었습니다. 월매도 천천히 저고리를 벗기 시작하였지요. 촛불에 비친 월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답니다. 비록 나이가 40을 넘겼지만 몸매는 여전히 탄력이 있었지요. 서기가 바지를 벗자 월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침에 본 것이 꿈이 아니었답니다. 서기의 그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크고 단단하였지요. 마치 어린아이 팔뚝만 하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걸 어찌 받아들인단 말이냐? 죽는 것 아니겠어? 월매는 놀라면서도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목말라 하던 갈증을 오늘 밤 단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답니다. 서기가 월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월매를 안았지요. 월매는 서기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품이었지요. 서기야, 천천히 해주렴. 오랜만이라 무서워. 예, 마님. 아프지 않게 하겠나이다. 서기가 월매를 조심스럽게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월매의 치마를 걷어 올렸지요. 월매의 하얀 다리가 드러났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서기가 월매에게 천천히 다가갔지요. 아이고. 서기야, 천천히. 너무 크다. 마님, 괜찮으시옵니까? 기다려, 잠깐만. 숨 좀 쉬게 해줘. 월매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몸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아, 계속해. 서기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월매는 눈을 질끈 감고 이를 악물었지요. 으아, 들어온다. 정말 들어온다. 세상에,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마님, 아프시면 말씀하시옵소서. 아파. 엄청 아파. 하지만 멈추지 마. 계속해. 그날 밤 월매의 집에서는 묘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달빛만이 그 광경을 비추고 있었지요. 아이고 서기야. 천천히, 천천히 하거라. 죽겠다. 정말 죽겠어. 마님, 제가 너무 세게 하는 것이옵니까? 아니야, 좋아. 아프지만 좋아. 계속해, 서기야. 밤이 깊어갈수록 월매의 신음소리는 커져만 갔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갈증이 단번에 터져 나오는 듯 하였지요. 서기는 온 힘을 다해 월매를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큰 걸 평생 처음 봐. 아이고, 배가 찢어질 것 같아. 마님, 그만할까요? 안 돼. 절대 안 돼. 10년 동안 참았는데 오늘은 실컷 채워야겠어. 촛불이 다 타들어가고 달이 서쪽으로 넘어갈 때까지 두 사람의 뜨거운 밤은 계속되었습니다. 월매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쾌락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지요.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잠이 들었습니다. 월매는 서기의 품에 안긴 채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요. 서기야, 오늘 밤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정말 고맙구나. 이제야 여자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지만 월매는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고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지요. 서기가 너무 크고 강하였던 탓이었답니다. 허벅지 안쪽이 쓰라렸고 배도 묵직하게 아팠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진작 서기를 불렀을 것을. 월매는 이불 속에서 혼자 웃음을 지었습니다. 비록 몸은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참으로 가벼웠지요. 10년 동안의 외로움이 하룻밤 만에 싹 사라진 것 같았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윤기가 흘렀고 눈빛도 살아있었지요. 이게 바로 여자가 사는 맛이구나. 며칠이 지나 월매가 겨우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다른 과부 춘섬을 만났지요. 춘섬은 월매보다 5살 어렸는데 남편을 잃은 지 7년이 되었답니다. 아이고, 월매 언니. 그새 안색이 참 좋아졌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소? 얼굴에 화색이 돌고 걸음걸이도 달라진 것 같은데. 아이고,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보오. 봄바람을 많이 쐬었더니 기분이 좋구먼. 월매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하였습니다. 하나 춘섬의 눈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춘섬은 눈치가 빠른 여인이었거든요. 언니, 혹시 비밀이라도 있는 게 아니오? 요새 걸음걸이도 좀 이상하고 얼굴에 홍조도 도는 것 같은데. 게다가 자꾸 웃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무슨 소리를. 그냥 몸이 좀 피곤해서 그래. 요새 농사일이 바빠서 말이야. 하나 춘섬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며칠 동안 월매의 집을 살짝 지켜보았답니다. 낮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으나 밤이 되면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춘섬은 월매의 집 담장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지요. 아이고, 석이야. 또 그렇게 세게 하면 안 된다니까. 마님, 죄송하옵니다. 제가 힘 조절이 잘 안 되어서. 괜찮아, 계속해. 아파도 좋으니까. 춘섬은 깜짝 놀랐습니다. 석이와 월매가 함께 있다니. 그것도 밤중에 말이지요. 춘섬은 귀를 쫑긋 세우고 더 들어보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큰 것을 어떻게 감당한단 말이냐. 배가 터질 것 같아. 마님, 그만할까요? 안 돼. 더 세게. 춘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대충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이 갔지요. 그리고 묘한 질투심이 솟아올랐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이 말랐으며 아랫배가 근질거렸지요. 월매 언니만 좋은 걸 혼자 차지하다니.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구나. 대체 얼마나 좋길래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춘섬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갔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석이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평소에는 그저 우둔한 총각으로만 봤는데 오늘 밤 이후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였답니다. 석이가 대체 뭘 가지고 있길래 월매 언니가 저렇게 만족해하는 거지? 나도 궁금해. 정말 궁금해. 춘섬도 남편을 잃은 지 7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참으로 외로웠답니다. 밤마다 혼자 잠들 때면 옆자리가 너무 차갑고 허전하였지요. 베개를 꼭 껴안고 자도 외로움은 가시지 않았답니다. 나도 월매 언니처럼 석이를 불러봐야겠어. 이대로 늙어 죽을 수는 없지. 다음 날 아침 춘섬은 석이를 찾아갔습니다. 석이는 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지요. 석이야,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느냐? 예, 춘섬 마님. 무슨 일이신지요? 우리 집 장독대를 옮겨야 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힘이 안 되는구나.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장독대가 너무 무거워서 말이야. 그거야 어렵지 않사옵니다. 지금 바로 가보지요. 석이는 춘섬을 따라 나섰습니다. 춘섬의 집에 도착하니 장독대가 보였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독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답니다. 멀쩡하게 제자리에 있었지요. 마님, 장독대가 멀쩡한 것 같은데 어디를 옮긴다는 말씀이신지요? 춘섬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웃음 속에 뭔가 의미심장한 것이 담겨 있었지요. 석이야, 사실 장독대는 핑계였단다. 내가 진짜 옮기고 싶은 건 따로 있지.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춘섬이 치마를 살짝 들어올리며 말하였습니다. 여기 말이야. 이 항아리 말이지. 7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항아리란다. 먼지가 쌓이고 녹이 슬어서 도저히 혼자서는 열 수가 없구나. 내가 좀 열어줄 수 있겠느냐? 서기는 춘섬의 말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지요. 마님, 그건. 서기야, 나도 월매 언니처럼 내 도움이 필요하단다. 다 알고 있어. 월매 언니가 요새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부탁이야. 춘섬의 눈빛이 간절하였습니다. 서기는 난처하였으나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춘섬도 평소에 자신을 잘 챙겨주었으니까요. 마님께서 원하신다면 소인이 도와드리겠나이다. 춘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고마워, 서기야. 오늘 밤 달이 뜨거든 우리 집으로 와.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오면 돼. 그날 밤 춘섬의 집에서도 묘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서기야. 정말 월매 언니 말이 맞구나. 이렇게 큰 게 세상에 있다니. 마님, 천천히 하겠나이다. 아프시면 말씀하시옵소서. 아니야, 괜찮아. 7년 동안 참았으니 오늘은 실컷 채워야겠어. 더 깊이. 밤새도록 춘섬은 서기와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7년 동안 쌓였던 갈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지요. 월매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답니다. 서기의 그것은 정말로 대단하였지요. 세상에 이런 느낌이 있었다니.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 새벽녘이 되어서야 춘섬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잠이 들었답니다. 꿈속에서도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월매와 춘섬의 얼굴에 홍조가 돌고 걸음걸이가 어색하다는 소문이었지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서기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퍼졌답니다. 마을의 다른 과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과부가 또 있었으니 바로 옥년이었지요. 옥년은 35의 젊은 과부로 남편을 잃은 지 5년이 되었답니다. 대체 서기가 무엇을 했길래 저 두 사람이 저 모양인 거야? 글쎄 말이야.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보지. 둘 다 너무 행복해 보여. 과부들의 호기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월매와 춘섬이 마주쳤지요. 두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답니다. 춘섬아, 요새 안색이 참 좋구나. 나처럼 말이야. 언니도 그러시잖아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서로의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모르는 척하였습니다. 하나 얼마 가지 않아 진실이 드러나고 말았지요. 마을의 다른 과부 옥년이 우연히 춘섬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서기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새벽녘에 말이지요. 옥년은 깜짝 놀라 춘섬을 찾아갔습니다. 춘섬아, 오늘 새벽에 서기가 내 집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혹시 너희 둘이. 춘섬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털어놓았지요. 옥년아, 사실은 말이야. 서기가 정말 대단해. 평생 처음 느껴본 기분이었어. 옥년은 춘섬의 이야기를 듣고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크다고? 그래서 밤새도록 만족스러웠다고? 얼마나 큰데? 말로는 설명이 안 돼. 직접 봐야 알아. 그리고 크기만 큰 게 아니라 지칠 줄도 모르더라고. 밤새도록 쉬지 않고 계속하는데 나만 지쳐서 기절할 뻔했어. 옥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안 되겠니? 나도 5년 동안 참았는데 말이야. 옥년아, 그건 서기한테 직접 부탁해봐. 하나 이미 늦었습니다. 옥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서기를 찾아 나섰지요. 그리고 며칠 뒤 옥년도 월매, 춘섬과 똑같은 표정을 짓고 다니기 시작하였답니다.
걸음걸이가 어색하고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하였지요. 세상에, 춘선 말이 진짜였어. 평생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그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서기의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급기야 옆마을 과부들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하였지요. 옆마을에는 물난리가 났을 때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서기라는 총각이 대단하다면서요? 저희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요. 줄을 서야 하나요? 언제쯤 차례가 될까요? 어느 날 아침 서기가 집 밖으로 나오니 과부들이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10명은 넘어 보였지요. 서기야, 우리 집 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아니야, 우리 집이 먼저야. 내가 먼저 왔다고.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왔다니까. 어제부터 여기서 기다렸어. 과부들이 서로 서기를 차지하려고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치마를 휘두르며 밀치고 당기는 모습이 장관이었지요. 서기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였답니다. 마님들, 제발 그만 좀 하시옵소서. 이러시면 제가 곤란하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면 어쩌려고 그러시옵니까? 서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니? 그냥 일 좀 도와달라는 건데. 그래, 월매하고 춘섬하고 옥년만 좋은 거 누리면 되냐? 우리도 권리가 있지. 나는 5년 동안 참았어. 서기야, 제발 나 좀 도와줘. 서기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지요. 결국 서기는 과부들에게 날짜를 정해 주었습니다. 월매 마님은 월요일, 춘선 마님은 화요일, 옥년 마님은 수요일. 이렇게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이까? 과부들은 그제야 만족하며 돌아갔습니다. 하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서기는 매일 밤 다른 과부의 집을 돌아다니며 그들을 만족시켜 주어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넘쳐서 괜찮았으나 한 달쯤 지나니 몸이 축나기 시작하였지요.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고 눈에는 다크서클이 생겼으며 걸음걸이도 휘청거렸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먼저 죽겠구나. 하루도 쉬지 못하고 밤마다 이러면 몸이 어찌 견디겠어? 서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일 밤 과부들을 상대하느라 제대로 쉴 수도 없었지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과부들을 만족시켜야 하니 몸이 견딜 리가 없었답니다. 서기야, 오늘은 내 차례야. 준비됐지? 서기야, 내일은 나야. 잊지 마. 서기야, 모레는 나한테 와야 해. 서기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죽을 것 같았지요. 이러다간 진짜 큰일 나겠어. 어디론가 피해야겠다. 이 마을을 떠나야 해. 서기는 마음속으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마을을 떠나 어디론가 숨어야겠다고 말이지요. 어느 날 밤 서기는 몰래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약간의 양식을 보따리에 담았지요. 그리고는 새벽녘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달빛만이 서기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답니다. 서기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올라갔지요. 산을 하루 종일 올라가니 작은 샘물이 흐르는 곳이 나왔습니다. 그곳에 서기는 초막을 짓기로 하였답니다.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허름한 집이었지만 서기에게는 이곳이 천국 같았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밤마다 과부들을 상대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 이제 좀 살 것 같구나. 조용하고 평화로워. 이렇게 편한 게 얼마만인지. 서기는 산에서 나무를 캐고 물고기를 잡으며 지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니 참으로 편안하였지요. 밤에는 일찍 잠들고 아침에는 새소리에 눈을 떴답니다. 몸도 서서히 회복되어 갔지요. 한편 마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서기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과부들이 발칵 뒤집혔지요. 아니, 서기가 어디 간 거야?
오늘 내 차례인데. 옆마을에도 없다는데 대체 어디로 숨은 거야? 이럴 수가. 내 차례가 아직 안 왔는데. 과부들은 마을을 샅샅이 뒤졌지만 서기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옆마을까지 수소문을 하였으나 허사였지요. 아이고, 그 좋은 물건을 어디 가서 또 찾는단 말이냐? 그러게 말이야. 평생 다시 못 볼 것 같아. 우리 팔자가 기구해. 과부들은 한숨을 쉬며 서기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하였답니다. 서기가 산속에서 지낸 지 보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서기가 샘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멀리서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살려주시오. 누가 좀 도와주시오. 제발. 서기는 급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덤불 사이로 누군가 쓰러져 있었지요. 가까이 가보니 고운 옷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발목이 크게 부어올라 있었지요. 피도 조금 흐르고 있었답니다. 마님, 괜찮으시옵니까? 아이고, 다행이구나. 살았구나. 산적들에게 쫓기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어요. 발목을 다친 것 같아요. 서기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발목이 심하게 삐었고 걷기 힘든 상태였지요. 얼굴의 상처도 꽤 깊어 보였답니다. 마님, 제가 업어드리겠나이다. 제 초막이 가까우니 그곳에서 치료하시지요. 여기 있으면 위험하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죽을 뻔했어요. 서기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업고 초막으로 향하였습니다. 여인의 몸은 가볍고 향기로웠지요. 고운 옷차림과 말씨로 보아 상당한 집안의 마님인 것 같았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비녀도 꽂혀 있었답니다. 초막에 도착하여 서기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산에서 캐온 약초를 찧어 여인의 상처에 발라주었지요. 마님, 이 약초를 바르면 곧 나으실 것이옵니다. 산에서 캔 약초인데 상처에 아주 좋답니다. 참으로 고맙구나. 은인의 이름이 무엇이냐? 소인은 석이라고 하옵니다. 그저 산에서 혼자 살고 있는 촌부일 뿐이옵니다. 나는 서윤이라고 한다. 청주에 사는 정대감댁 며느리란다. 서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청주의 정대감이라면 이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대갓집이 아니던가요? 수백 마지기 땅을 가진 부호였고 조정의 벼슬아치도 여럿 있는 명문가였답니다. 대감댁 마님이시라니 소인이 감히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무슨 소리냐?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산에서 죽을 뻔했다. 너는 나의 은인이야.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서윤 마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으로 곱고 따뜻하였지요. 서기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어떤 여인과도 다른 느낌이었답니다. 며칠 동안 서기는 정성껏 서윤 마님을 간호하였습니다. 약초를 다려드리고 산에서 잡은 물고기로 죽을 쑤어드렸지요. 상처를 닦아드리고 발목에 찜질도 해드렸답니다. 서윤 마님은 서기의 정성에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서기,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참으로 고맙다. 이렇게 정성껏 보살펴주다니. 아닙니다, 마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서윤 마님의 상처가 거의 다 나았습니다. 이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지요. 서윤 마님은 서기에게 말하였습니다. 서기,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서윤 마님은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지요. 훗날 청주에 올 일이 있거든
이 편지를 가지고 정대감 댁을 찾아오너라. 내가 꼭 보답하마. 약속이다. 마님, 이런 것까지는. 소희는 그저 아니다. 꼭 받아라. 이건 약속의 표시란다. 내가 나를 구해준 것처럼 언젠가 내가 너를 도울 날이 올 것이다. 서기는 어쩔 수 없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서윤 마님은 서기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산을 내려갔지요. 서기는 홀로 남아 서윤 마님이 떠난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허전하였지요. 서윤 마님의 고운 모습과 따뜻한 말씨, 그리고 온화한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답니다. 참으로 고운 분이셨구나. 언젠가 다시 뵐 수 있을까? 하나 대갓집 마님이시니 소인 같은 촌부가 어찌 다시 뵐 수 있겠는가. 서기가 서윤 마님을 보낸 지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초막 앞에 말을 탄 무사들이 나타났지요. 5명쯤 되어 보였는데 모두 칼을 차고 있었답니다. 선두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있었는데 눈빛이 매섭고 기운이 당당하였지요. 서기라는 자가 여기 사느냐? 예, 소인이 서기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요? 나는 황좌수라고 한다. 서윤 마님의 부탁을 받고 왔노라. 마님께서 그대를 청하신다. 서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윤 마님이 자신을 찾다니요? 소인 같은 자를 왜 찾으신다는 말씀이신지요? 자세한 이야기는 가서 듣게 될 것이다. 어서 따라오라. 마님께서 기다리신다. 황좌수의 말투는 명령조였습니다. 서기는 거절할 수 없었지요. 간단히 짐을 챙겨 황좌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 이상하게도 일행은 청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산 더 깊숙한 곳으로 향하였지요. 한참을 말을 타고 가니 산 중턱에 큰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담장이 높고 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요. 건물 주위에는 무사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답니다. 여기가 어디옵니까? 들어가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문이 열리고 서기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무사들이 무예를 연마하고 있었지요. 칼을 휘두르고 창을 찌르는 소리가 요란하였습니다. 적어도 50명은 넘어 보였답니다. 황좌수가 서기를 데리고 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서윤 마님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서기 왔구나. 먼 길 오느라 수고하였다. 마님, 여기가 대체 어디옵니까? 정대감 댁이 아닌 것 같은데. 서윤 마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여기는 비밀 무예관이란다. 나라를 위해 무예를 연마하는 곳이지.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곳이야. 나라를 위해서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서기, 내가 그날 내 힘을 보았단다. 보통 사람이 아니더구나. 나를 업고 산을 오르는데도 수마나 안 차더구나. 그 힘을 이렇게 산속에 묻어두기엔 너무 아깝다. 서윤 마님의 눈빛이 진지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이곳에서 무예를 배워 훗날 큰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 어떠냐?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느냐? 서기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은 그저 평범한 하인일 뿐인데 무예를 배워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요. 마님, 소인은 그저 힘이 좀 센 천한 놈일 뿐이옵니다. 무예를 배워 무엇을 하겠나이까? 서기, 너는 스스로를 너무 낮추어 본다. 내 안에는 큰 그릇이 있어. 그것을 키워야 한다. 나를 믿고 따라와 준다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서윤 마님의 간곡한 설득에 서기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께서 그리 말씀하신다면 따르겠나이다. 소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날부터 서기는 황좌수에게 무예를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칼을 쓰는 법, 창을 다루는 법, 맨손으로 싸우는 법 등 온갖 무예를 익혔지요. 황좌수는 엄격한 스승이었습니다. 서기,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기술이 있어야 해. 다시
예, 황좌수 날이. 서기는 새벽부터 밤까지 훈련에 매진하였습니다. 땀을 흘리고 또 흘렸지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하였답니다. 하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기는 배우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지요. 하루에 다른 사람이 열흘 동안 배울 것을 익혔습니다. 타고난 힘에 무예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천하장사가 되어갔지요. 서기, 자네는 정말 대단하구만. 이렇게 빨리 배우는 사람은 처음 보았네. 타고난 무인이야. 황좌수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서기는 일반 무사들을 가볍게 이겼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황좌수의 제자들 중 가장 강한 무사와 대등하게 싸웠지요. 석 달이 지나자 서기는 무예관에서 가장 강한 무사가 되었습니다. 10명이 달려들어도 혼자서 다 막아낼 정도였답니다. 어느 날 황좌수가 서기를 불렀습니다. 서기, 이제 자네의 실력을 시험해 볼 때가 되었네. 오늘은 나와 대련을 하도록 하지. 예, 황좌수 나리. 두 사람은 훈련장에서 마주 섰습니다. 다른 무사들이 둘러서서 지켜보았지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답니다. 황좌수는 무예관에서 가장 강한 무사였으니까요. 황좌수가 먼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덤벼라. 전력을 다해도 좋다. 서기도 칼을 뽑았습니다. 두 사람의 칼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지요. 칼날이 스치는 소리가 요란하였습니다. 창, 창창, 쇳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답니다. 황좌수는 오랜 세월 무예를 연마한 고수였습니다. 기술이 정교하고 경험이 풍부하였지요. 하나 서기의 타고난 힘과 빠른 움직임 앞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결국 서기의 칼이 황좌수의 목에 닿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주면 목이 베일 상황이었지요. 내가 졌다. 서기, 자네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야. 석 달 만에 나를 이기다니. 황좌수는 기쁜 얼굴로 서기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기는 무예관의 으뜸 무사가 되었습니다. 서윤 마님도 매우 기뻐하였지요. 하나 서기는 점점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무예를 배우는 것일까? 나라를 위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일까? 서기는 서윤 마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무예를 배운 지 석 달이 되었나이다. 이제 무엇을 하면 되는 것이옵니까? 서윤 마님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서기, 곧 자네가 해야 할 일이 생길 것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겠느냐?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알려주마. 서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한편이 불안하였지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답니다. 보름이 더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무예관의 나팔 소리가 울렸지요. 황좌수가 모든 무사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밤 거사를 행한다. 모두 무장을 하고 나를 따르라. 무사들이 일제히 칼과 창을 들고 말에 올랐습니다. 서기도 무장을 하고 말에 탔지요. 일행은 산을 내려가 청주 쪽으로 향하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답니다. 한참을 달려 청주 성문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성문을 지키던 병사들이 문을 활짝 열어주었지요.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황좌수 일행은 아무 저항 없이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다. 정대감 댁이다. 황좌수가 큰 저택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서윤 마님의 시댁이었지요. 기와가 겹겹이 쌓인 큰 기와집이었고 담장도 높았답니다. 돌격하라. 무사들이 일제히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서기는 힘껏 대문을 걷어차 무너뜨렸지요. 쾅! 소리와 함께 대문이 산산조각 났답니다. 정대감 댁의 하인들과 사병들이 달려나왔으나 황좌수의 무사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제압당하고 말았지요. 비명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답니다. 저택 안쪽에서 늙은 노인이 나왔습니다. 바로 정대감이었지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었는데 얼굴에는 당황한 빛이 역력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대감의 집에 무사들을 끌고 들어오다니. 너희가 누구냐? 황자수가 칼을 뽑아 정대감을 겨누었습니다. 정대감, 당신은 서윤 마님을 배신하고 죽이려 하였소. 오늘 그 죗값을 치르시오. 정대감이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나는 며느리를 죽이려 한 적이 없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하였느냐? 거짓말 마시오. 마님께서 직접 증거를 가지고 계시오. 그때 서윤 마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 놀랍게도 서윤 마님과 똑같이 생긴 여인이 하나 더 나타났지요. 두 사람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았답니다. 서기는 눈을 비볐습니다. 서윤 마님이 둘이라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서기, 놀랐지? 사실 저 여인은 내가 아니라 내 쌍둥이 동생 서희란다. 서윤 마님이 설명하였습니다. 서희는 시아버님의 재산을 노리고 나를 죽이려 하였어. 그래서 산적을 고용해 나를 습격하게 한 것이지. 다행히 내가 구해주었지만 말이야. 서기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날 서윤 마님이 산에서 쫓기던 것도 무예관에서 훈련을 시킨 것도 모두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정대감 어르신은 죄가 없으신 것이옵니까? 그렇다. 시아버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시다. 모든 것이 서희의 음모였지. 황자수가 칼을 거두지 않고 말하였습니다. 하나 마님,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물러날 수는 없습니다. 정대감의 재산은 마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황자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시아버님은 무죄라니까. 서윤 마님이 놀라 외쳤지만 황자수는 이미 정대감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기가 번개같이 달려들어 황자수의 칼을 막아섰지요. 안 되옵니다. 정대감 어르신은 무죄이시옵니다. 서기, 내 이놈, 감히 나를 막느냐? 내가 누구 덕분에 무예를 배웠는지 잊었느냐? 황자수가 화를 내며 서기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나 서기는 쉽게 피하고는 황자수의 손목을 잡았지요. 그리고는 힘껏 비틀었습니다. 으악! 황자수의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서기는 황자수를 밀쳐내고 정대감 앞을 가로막았지요. 누구든 정대감 어르신을 해치려 한다면 소인이 먼저 상대하겠나이다. 다른 무사들이 달려들었으나 서기의 상대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서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제압하였지요. 주먹으로 날리고 발로 차고 칼로 막아내며 혼자서 수십 명을 상대하였답니다. 이놈들아, 무죄한 사람을 해치려 하다니. 서기의 기세가 대단하였습니다. 타고난 힘에 무예까지 더해지니 당할 자가 없었지요. 서희도 도망치려 하였으나 서윤 마님이 가로막았습니다. 동생아, 어디로 가려느냐? 죗값은 치러야지. 결국 서희와 황자수 일당이 모두 붙잡혔습니다. 정대감은 서기에게 깊이 감사하였지요. 서기,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죽을 뻔하였다. 참으로 고맙구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아니옵니다, 어르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옵니다. 정대감은 서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논밭 20마지기를 내게 주마. 그리고 이 집에 머물며 편히 지내거라. 서기는 손사래를 쳤으나 정대감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기는 논밭 문서를 받게 되었답니다. 며칠 후 서기는 정대감 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넓은 사랑채를 내어주었고 하인들도 서기를 극진히 모셨지요.
서기는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마을의 천한 하인이었는데 이제는 대갓집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으니까요. 하나 서기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자꾸만 서윤 마님이 생각났지요. 서윤 마님도 서기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 마님이 서기를 찾아왔습니다. 서기,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느냐? 예, 마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서윤 마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기, 사실 나는 시아버님께 말씀드렸단다. 이 집을 떠나고 싶다고 말이야. 예, 왜 그러시옵니까? 동생의 일로 시아버님께 죄송한 마음이 크단다. 차라리 멀리 떠나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시아버님도 이해해 주셨어. 서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윤 마님이 떠난다니요? 마님, 그럼 어디로 가실 작정이신지요? 아직 정하지는 못했어. 다만, 서윤 마님이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서기,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예, 소인이 마님과 함께요? 그래, 내가 없었다면 나는 진작 죽었을 거야. 그리고 시아버님도 돌아가셨을 것이고, 너는 나의 은인이자, 이제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사람이 되었단다. 서윤 마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기도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마님, 소인은 천한 하인일 뿐이옵니다. 어찌 감히 마님과 신분이 무슨 대수냐? 내 마음속에 나를 향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함께 가주겠느냐? 서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서기도 서윤 마님을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이 끌렸었지요. 고운 얼굴과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고귀한 품격까지 모든 것이 서기에게는 손에 닿지 않는 별처럼 느껴졌답니다. 하나 지금 그 별이 자신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마님 소인은 마님을 처음 뵌 순간부터 마음이 끌렸나이다. 하나 감히 말씀드릴 수 없었나이다. 소인은 천한 놈이었고 마님은 높으신 양반댁 마님이시니까요. 서기, 그럼 나와 함께 가주겠느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 예, 마님. 어디든지 함께 가겠나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지요. 며칠 후 서기와 서윤 마님은 정대감께 인사를 드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정대감이 준 논밭 문서와 약간의 재물을 가지고 먼 마을로 향하였지요. 두 사람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한적한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집을 구하고 새 살림을 차렸지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부부라고 소개하였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서윤 마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서기를 기다렸습니다. 비록 과부의 몸이었지만 서기와의 첫날 밤은 참으로 설레었지요. 마치 처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서기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앉았지요. 마님, 이제 마님은 소인의 아내이옵니다. 서기, 이제는 마님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세요. 서윤이라고요. 서윤. 서기는 부끄러워하며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서윤을 안았지요. 옷이 하나씩 벗겨지고 두 사람의 몸이 가까워졌습니다. 서윤은 서기의 몸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크다니. 마을 과부들이 그토록 찾아 헤맨 이유를 서윤도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서기의 그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하였지요. 서윤은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였답니다. 서윤, 아프지 않게 천천히 하겠소. 고마워요, 서기. 하지만 괜찮아요. 나도 각오는 했어요. 당신이라면 믿어요. 서기가 서윤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갔지요. 아, 석이. 정말, 정말 크네요. 아이고, 괜찮소? 아프지 않소? 아파요. 하지만 좋기도 해요. 계속해요, 석이. 당신과 하나가 되고 싶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석이의 품에서 평생 처음 느끼는 기쁨을 맛보았지요. 비록 몸은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참으로 행복하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과부들이 그토록 석이를 찾아 헤맨 이유를 서윤은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지요. 석이,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다니. 저도 그러하옵니다, 서윤. 평생 당신만을 섬기겠나이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잠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품에 안긴 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이지요. 한편 마을에서는 과부들이 여전히 석이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석이 그놈 대체 어디 간 거야? 산속도 다 뒤졌는데 없더라고. 옆마을도 샅샅이 찾아봤는데 그림자도 안 보이니 원. 과부들은 한숨을 쉬며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 좋은 물건을 다시는 못 보는구나. 그러게 말이야. 평생 한이 되겠어. 하나 정작 석이는 서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정대감이 준 논밭으로 넉넉한 살림을 꾸렸고 이듬해에는 아들까지 낳았지요. 그 다음 해에는 딸도 낳았답니다. 아버지, 오늘 저랑 물고기 잡으러 가요. 아버지, 저는 꽃 따러 가고 싶어요. 그래, 우리 자식들. 아버지가 다 데려가 줄게. 석이는 아이들을 안고 웃었습니다. 서윤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세 부자를 바라보았지요. 여보, 우리 참 복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하오, 서윤.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복이요. 그렇게 석이와 서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때로는 마을 과부들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하였지만 석이는 그저 웃으며 흘려들었지요. 석이에겐 이제 서윤 하나면 충분하였으니까요. 서윤도 석이 하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아이들과 함께 별을 보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여보, 행복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하오, 서윤. 당신과 아이들이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별빛 아래서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히 빛났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고 손주들이 생겼지만 석이와 서윤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주름이 깊어져도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여보, 당신을 만나 참 행복했어요. 나도 그렇소, 서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어땠을까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에 전설처럼 전해졌답니다.